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변압기에 대한 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변압기 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리 가격 상승 배경에는 이 중국이 껴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실상 구리 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을 하면서 구리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들인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비중이 100%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변압기에 대한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변압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변압기 구조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재룡전기가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선 이 원재료를 사오게 됩니다. 이 원재료 품목을 좀 보시면 이 코아라는 품목이 약 9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코아라는 품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일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이 변압기 원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달라지게 만들어지는데요. 1차적으로 코일이 100번 정도 감겨져 있다라고 해보면은 2차 코일은 10번 정도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V의 전압이 들어왔을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B는 10대 1이다 보니까 그럼 나가는 전압은 100V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변압기는 이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코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코일이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등 중에 있는데요. 이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인데요.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후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 가격 상승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증권가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 주요 광산이 가동이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구리를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이 좀 줄어들고, 그런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리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 산업체에 꼭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AI 산업 확장으로 인한 구리 수요 증가, 사실 이렇게까지 구리가 수요가 증가가 됐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늘리게 된다면 가격은 이만큼까지 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 표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요. 2023년도부터 시작된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 2022년 대비 2023년 같은 경우 공급은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2024년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하지는 못했죠.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이제 구리를 생산을 하지 못하고,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표만 봤을 때는 구리 매장량이 좀 고갈되어서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구리는 아직 우리 지구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캐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 구리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리를 생산을 하려면 더욱더 깊은 곳을 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리 광석인데요. 이 구리 광석에는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구리 광석 대비 구리 양이 1.2% 정도였는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땅을 계속적으로 파 내려가다 보니까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하게 눈에 띄는 건 전력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AI가 발전을 하려면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결국엔 AI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 검색보다 3에서 30배 정도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후죽순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려면 결국엔 전력 인프라망이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원자력이든 화력 발전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필요한 존재냐고 해본다면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 보내기까지는 전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낮은 전압으로 똑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변압기 같은 종류는 승합과 강압에 필요한 존재잖아요. 사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은 11kV거든요. 그런데 이 11kV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765kV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합을 시키는 거죠. 승합을 시켜서 먼 거리로 보내면서 다시금 변압기를 이용해서 345kV나 154kV까지 강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변전소에서 다시금 변압기로 이용해서 22.9kV까지 낮춰줘야 우리가 길거리에 흔히 보이고 있는 이 전봇대로 전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는 220V.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220V로 낮춰주어야 각 가정의 전기로 보내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변압기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변압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해서 변압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제룡전기도 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것인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오늘 좀 흐름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한 3% 정도 상승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지금 5월 16일도 그렇고 5월 17일도 이 부분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해주고 상승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60일 이평선과 이격도가 상당해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5월 13일에 신고가를 찍고 다시금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신고가 부분이다 보니까 이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 잠깐 보자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지금 외국인이 55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8만 주 정도 매도, 그리고 개인은 32만 주 정도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물량들을 다 매도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투자를 해요.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